우리 당의 홍보기획본부장 조동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잠시 비대위에서 얼굴은 보셨겠지만 인사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잠시 인사 말씀을 듣고, 우리 조 선생님은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나는 우리 조 선생님 얼굴만 보면 침대가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침대의 개념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제 당의 여러 가지 홍보와 또 쇄신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이미지를 바꿔주시는데 큰 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말씀 끝난 다음에 항상 인사 좀 하셔야 되겠네요. 최근에 전당대회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자행되었다라는 비판과 또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잘못도 하고 또 실수도 하는 경험을, 여러 가지 어두운 이야기들도 당의 역사를 보면은 있어 왔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면서 국민과 함께 자라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역경을 거치면서 또 어두운 과거를 뒤로 하고 계속 한나라당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느냐 생각할 때, 한나라당은 잘못과 실수가 있을 때 이것을 감추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정면 돌파를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 앞에 잘못은 잘못했다고, 실수는 실수였다고 자복을 하고 그 부분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또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복원력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이번에 일어난 여러 가지 국민 앞에 부끄러운 현실도 정확히 사실을 드러내서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방이 내일의 한나라당을 더욱 건전하고 맑고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 앞에 일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당은 또 그의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계특위에서 제도 개선면을 통해서 정당 활동과 전당대회의 선거운동 또 선거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스 특검에 대해서 검찰 발표가 났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검찰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은 특검도 서로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야당이 특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여야 대표 간에 그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검찰의 권위와 대한민국 검찰의 정확한 수사 결과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국민의 의혹이 무엇인지, 논리적인 모순이나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의 조사가 미흡했다는 말인지, 국민적 의혹이 무엇인지를 야당으로서는 여당에게 제시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당도 검찰 수사 결과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여당 스스로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은 특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 제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 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는 학교 생활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학칙이 있습니다. 또 이 정글에 가면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칙이 통해야 될 학교에서 이 정글의 법칙이 난무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학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 폭력은 우리 사회 구성은 모두가 책임이 있는 공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교권 추락도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 인권 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면서 교권 확립은 의도적으로 위축시키는 그런 조례의 확산으로 학생 관리는 날로 어려워지고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는 또 나날이 떨어져서 최근에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교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일까지 빈번해지는가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학생이 학생을 때리고 협박하는 그런 상황으로 번져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부모나 또 심지어 선생님도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죄의식이 점점 옅어져서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학교 폭력을 만연케 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근절되지 못하는 그런 복합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는 결국은 폭력 학생들의 인권만 옹호하는 그런 정글의 법칙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의 진정 보호되어야 되는 평온한 학교 생활을 누릴 인권을 짓밟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권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당정 협의를 개최합니다마는 최종적인 그런 대책을 내놓는 당정 협의가 아니라 당정 간에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런 회의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또 당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대안들을 정부 측과 협의를 하고 1월 말쯤에 최종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피 끓는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규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당정간에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당이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도스 사태에서부터 최근에 돈봉투 의혹에까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할 정도의 심정입니다. 특히 돈봉투 의혹은 여야 할 것 없는 문제라서 정치권 전체가 부끄럽게 여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난국에 대해서 우리 당은 비대위 차원에서 차근차근 대응하고 있음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디도스 사태에 대해서는 그 비대위 차원에서 이준석 비대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를 하지만 소위 윗선의 개입 의혹 등 이 부족한 좀 추가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검증 및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특검이라든지 기타 모든 방법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비대위에서 공천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세부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받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대위 내 정치사진 분과나 전체 회의를 통해서 더 세련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총체적 난국에서 모두가 할 말이 있겠지만 우선은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 스스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때 자기 개인이나 혹은 소집단을 당에 우선시키는 것은 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당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행동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구성된 비대위인 만큼 또 아직도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비대위의 활동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에 대해서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서 지적하실 사안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게 말씀을 주시면은 사무총장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경청하고 또 이를 반영시켜서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우리 당의 복원력이 되살아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태어나는 길을 반드시 찾아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동원 선생님 처음 한번 말씀 국민 앞에 얘기해 주세요. 예, 홍보본부장으로 일하게 된 조동원입니다. 사실 오늘 어제 출근하고 오늘 두 번째 출근인데요.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저는 지하철로 이제 출근하고 있습니다. 트윗에 제가 하나 올린 글을 갖다가 제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지에 왜 들어가냐고 말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는 사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비대위에서 제가 인사드린 것은 저는 미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 끝까지 미칠 수 있게 부탁드렸습니다. 전 미쳐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미쳐야 한나라당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쳐볼까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박용화 의원.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 사태의 심각성이 전 국민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그 교단의 여초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교단에서 여자 교사의 비중이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1년 현재는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75.8%, 중학교가 66.8%, 그리고 고교가 46.2%입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591곳 중에서 남교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7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단에서 그 남녀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인해서 학생의 생활이나 수업 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체육 활동이나 운동회 등 행사에 있어서 남자 교사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학교 폭력에 있어서 학생 지도에 있어서도 여교사만이 있는 학교가 학교 폭력 지도, 학생 지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원이 지나친 여성화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다양한 성 역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 많은 그 교대에서 임용 단계에서 남학생의 비율을 20에서 40% 보장하고 있지만, 임용 단계에서 여자 교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에 여교사의 비율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과 정부 차원에서도 남자 교원의 임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그러한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양성평등을 위해서 약 30% 정도의 남자 교원을 각 학교 급별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자 교사 확보 문제가 사실 참 시급합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번에 우리 의장님 논의하실 때 우리 박영호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으니까 감안해서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김영호 의원님 됐습니까? 그럼 비공개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